자, 심상치 않은 서울 빌라 및 경기도 빌라라고 제목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요동치는 서울 및 경기도 빌라 거래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점점 머나먼 떠나버리는 그런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전세 대란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다 그래서 전세값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요. 너무 비싸져요. 그리고 전세도 살아야 되고 계속 있고 싶은데 전세값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차라리 그냥 내가 좋은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또는 뭐 좋은 아파트를 내가 직접 살 수는 없더라도 그나마 차라리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중은 많이 뭐 아파트가 살 수도 있겠지만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의 다세대 연립주택으로도 일부분이 확대가 됐다. 즉 매수 수요가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울의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현재 2033건이 거래 신고가 됐고 아파트는 2014건이 거래 신고가 됐다 하는데, 자, 실거래 신고가 30일 이내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달에 내가 실제 집을 샀다 그러면 30일 이내 신고하다 보니까 12월 말이 지나면 당연히 11월 달 통계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아파트가 11월 달 거래된 것보다 빌라가 거래된 양이 더 많다. 10월 달에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실제 신고된 거래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서울하고 경기도인데요. 밑에는 이제 밑에 색은 이제 서울 오렌지 있는 이제 서울색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갈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에 서울과 경기도 다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6천여 건이 실제 거래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된 이런 거래가 있었고, 자, 7월 달도 좀 서울은 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경기도 좀 소폭 떨어졌지만 서울은 내 집 마련을 좀 많이 해서 빌라 또는 뭐 투자 포인트로 해서 좀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자, 8월 달에 좀 떨어집니다. 물론 8월 달 되면 이제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겠지만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연히 7월 말에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폭 좀 전환이 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9월 달, 10월 달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기류, 즉 이 요동치는 서울 및 이 경기도 빌라 거래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 계속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전세 대란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집을 사거나 또는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면 차라리 이 서울이나 또는 인기 있는 경기도 다세대나 이 주택을 좀 한번 사보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 가격에 대해서 KB국민은행 이 시세로 해서 매매 가격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8월 달 당시에 서울의 평균 빌라의 매매 가격은 3억 11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3억 300만 원이고 10월 달에는 3억 673만 원, 그리고 11월 달에는 3억 1343만 원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평균 매매가다 보니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비쌀 거고요. 또 도봉구나 뭐 다른 지역의 좀 외곽 지역에는 또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낮겠죠. 그래서 이 8월 달부터 9월, 10월 달부터 점점 10월부터 11월 달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라도 안 사면 더 가격을 오르면 힘들겠구나. 차라리 빌라라도 집을 매수를 해야겠다. 그런 매수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 빌라 가격도 오르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로 이제 집을 사서 이제 뭐 집을 갖고 계시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돈이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서울에 빌라나 연립주택을 사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오래된 집을 사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비싸게 사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투자 포인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내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는 거는 뭐 전 국민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심이 있다고 하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저가
중저가 아파트라면 이제 서울도 중저가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로 다시 눈을 돌릴 수 있겠죠. 이 수도권의 일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빌라 매입 수요도 당연히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실거래 신고가 보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겠지만 매입 수요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투자 포인트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높은 빌라를 매입을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만큼 전세 선호도가 높다는 거죠. 매매 대비 전세 선호도 높다. 그러면 어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세값이 높으면 차라리 돈을 얼마 보태가지고 차라리 집을 사버리지 왜 전세로 들어올까요?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나옵니다. 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출 받으려고 하면, 대출 받아 집을 살려고 하면 대출 한도가 거의 없거나 미비하게 나오는데, 전세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 무주택된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전세로 볼 때는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특히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전세가율 높은 지역을 투자하면 당연히 그만큼 내 실제 들어가는 순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겠죠. 하지만 무리한 대출 투자는 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를 좀 과감하게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빠른 부동산 투자 선점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재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또는 이미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큰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투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향후에 바뀔 수 있는 기대치가 높은 그런 재개발 가능성 있는 빌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답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이거겠죠. 역세권이나 업무지에 회전성 높은 투자에서 상승 여지 높은 지역. 자, 역세권이나 또는 업무지 인근의 빌라들은 당연히 찾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많을 겁니다. 선호도 높고 또는 월세도 높을 거예요. 월세로 전환했을 때도 월세도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요소다 보니까 특히 이 강남이나 마포나 영등포 일대 이 빌라들이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근접할수록 집값이 상승이 되는 요소들도 있겠지만 세입자리도 똑같이 붙습니다. 자, 직장이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근데 아파트 값이 들어가려니까 아파트 전세값이 너무 비싸요. 대안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에 전세 들어가겠죠. 자, 전세 들어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같은 가격에도 업무지나 역세권이 가까울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집을 팔 때도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집을 살린다고 할 때도 회전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 볼 때는 전세가율이 높고, 즉 전세가율이 높으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아파트 가능성 있는 재개발 지역도 메리트가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입지적, 역세권, 업무지, 인근으로 투자 포인트 잡으신다 하면 자, 성공적으로 이런 흐름, 서울의 현재 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만 비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기류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아파트 값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재개발에 대한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도 하고 압박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만큼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인근의 재개발 가능성 있는 가격들 상승으로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무조건 묻지마 분위기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런 통계나 자료를 갖고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